요즘 뭐 뉴스, 신문, 뉴스, 뭐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게 캄보디아 관련 사태지요. 사실 캄보디아 관련 사태는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게 올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학생 한 명이 죽으면서 문제화됐던 건 이미 캄보디아 사태는 한 3년 정도 이미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이미 그 만들어져가 했었고. 그 승리가 전에 승리라고 있죠. 그 마약 뭐 하다 더 갖다 나온 놈. 요번에 나왔잖아요. 그래.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그때 뭐 행사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이 배후 조직, 천즈라고 하는 그 중국인 태자 그룹이거든요. 타이즈 쯔단이라고. 태자 그룹, 프린스 무슨 홀딩 그룹인가. 거기가 관련이 있었더라. 그죠? 자, 캄보디아 사태는 여러 가지 뉴스도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하고 싶어 했던 주제는 뭐냐면, 이 캄보디아 사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욕심을 부린 무지한 개인과 그리고 그걸 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할 일을 모르는 국가가 지금 결합된 상태거든요. 사실 캄보디아는 우리가 주요 교역국이 아니었습니다. 교역국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하고 연관된 거는 윤석열 그 정권이었거든요. 건이죠, 김건희. 윤석열은 뭐 아니고 김건희였죠. 김건희가 이번에 나왔지만 통일교하고 관련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밀어줬던 게 표가 났죠. 목걸이 몇 개 받고. 그래갖고 캄보디아 대사도 그걸 임명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국가적으로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일을 많이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 집단하고 뭐가 됐냐면 캄보디아에는 이미 중국의 삼화폐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던 천즈가는 태자그룹이란 건데 이 캄보디아 사태는 근본적으로 3년 전부터 보도가 됐는데 거기는 벌써 이렇게 지금 웬치라 하죠. 이렇게 그 건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집단으로 가두어 놓고 뭐 한다. 그래갖고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막 들어와서 대부분 그 IP를 추적해 보면 캄보디아 아니면 미얀마 그쪽이 우회를 했지만은 캄보디아, 미얀마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안 쓰니까 라오스 IP 쓰고 그랬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그럼 이 문제가 왜 요즘 불거졌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이 작년부터 올해 내도록 한국에서 한국인들 모집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할 말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거든요. 이거 지금 가서 그 갇혀있는 한국인들 구출해내야 된다. 뭐 국가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놈도 뭐 아덴만 작전을 해야처럼 뭐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남의 나라 주권 국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런 논리를 말하면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논점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한 것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거든요. 욕심부린 무시한 개인이라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작년, 올해 계속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캄보디아, 미얀마. 원래 태국이었어, 태국. 태국, 베트남 하다가 이제 얘들이 이제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으로 옮겨간 건데,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광고들이 떠가 있었어요. 나한테도 PC방 한 번씩 날라오거든요. 문자로. 캄보디아 모집합니다. 캄보디아 40분. 서류 갖다 줄 분. 지금은 한 40만원 되는데, 원래는, 이거 어떤 서류는 1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그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 100만원. 아니면 뭐 30만원. 하나 갖다 주면 30만원. 근데 대신에, 가서 뭐 호텔 숙박하고, 다시 올 때 해주고. 처음부터 납치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두세 번 시키다가 납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펑크가 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아니면은 고수익 알바, 텔레마케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초에 나왔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 월 2천에서 3천 보장, 숙식 제공, 캄보디아. 월 2천에서 3천. 그리고 어떤 거는요, 주에 700에서 1000까지 벌어갈 수 있다. 월 5천 가능하다. 그래갖고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청년들이 꼬임에 빠져서 넘어갔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도요,
대한민국에서 월 1000을 벌 수 없는, 월 200도 못 버는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월 1000 버는 사람도 상위 랭커인데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월 1000을 준단 말입니까? 그것도 텔레마케터가. 여기서 생각을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짜라는, 이건 엉터리라는 거, 사기라는 거. 이런 판단력조차 없는 그런 젊은 친구들, 저는 걔들은 지가 욕심부려서 한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범죄가 아닙니까? 정상적인 회사에서, 그리고 거기 간 애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취업을 못해서 간 애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이 고학력 사회에서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월 250짜리 직장에도 못 가는 애들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을 준다, 2000을 준다, 뭐 주에 얼마 전에 보니까 주에 700, 1000까지 받아줘요. 아니, 한 달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 달에 5천만 원이면요. 1년이면 6억이, 돈이 얼마나 6억입니다. 6억. 대한민국 6억 연봉만 해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갔잖아. 그걸 보고. 그리고 걔들이 다 시킨 대로 해가 갔잖아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거는 구해낼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국가가 그런 걸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것까지 다 막을 수 없어요. 요즘 시대는. 텔레그램이고 뭐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고 그 무지한 그 놈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일하고 싶어서 갔다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보다 더 엄청나게 못 살아도 못 사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서 1년 빼 빠지게 벌어봐야 한국 한 달 버는 돈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요?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서 두드려 맞고 고문 나고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하겠지만 꽃이다 그래요. 너가 파면 묻습니다. 스스로. 그게 뭐 신한 염전 노예도 아니고 그거를 상식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해서, 그리고 딱 이래야 정말 여기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갔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그래. 야, 이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뭘 절박한 심정에 가. 너 간띠가 보고 간 거잖아. 한국에서 안 주는데 1000만 원 준다고. 그거가 뭐 숙식 제공해 준다고. 또 그 텔레그램 하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가씨들 있다고. 여자 만날 수 있다고. 그런 게 커요. 여자 만날 수 있고, 뭐, 클럽도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유흥이 된다.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신문지사, 뉴스에서는 그런 거 보도를 잘 안 해서 근데 내가 텔레그램 그런 거 애들 하는 거 보면 그래요. 다 나와 있어. 이거는 뭐 힘든 일이다. 뭐, 근데 힘든 일이지만 이런 거 보장된다. 저는 정말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 뭐 탈출을 시켜달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거 탈출시키는데 우리의 세금 아깝다 생각합니다. 불쌍하다고요? 뭘 불쌍해요? 요번에가 죽은 걔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저거 선배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대학생이나 정도 됐으면 그 지능지수가 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이미 3년 전만 해도 이미 태국이나 이런데 그래서 캄보디아에 넘어가고 캄보디아에서 미얀마로 간다고 이미 뉴스도 보도가 다 되고 있었던 거고 이미 그런 거 온라인에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절박한 심정에 갔다고. 한국에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면 한국에서 찾죠. 어떻게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월급을 받는다 생각해요.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쿠팡을 해도요. 거기보다 훨씬 많이 벌입니다. 그걸 믿고 갔다는 그 젊은이들 어떻게 믿고 간 그 젊은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걸 믿고 간 젊은이. 저는 걔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걔들을 뭐 국민이가 구해냈나? 별로 구해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뭐 내가 어떤 뭐 신한 염전 끌려간 것처럼 그런 것도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 텔레그램 다 해가지고 다 받고 교육 다 받고 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서류를 하나 전달하는데 한번 비행기 값까지 다 주고 호텔까지 제공해 주면서 하나에 30만, 40만 원. 근데 서류 하나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류를 두세 개를 주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돈백 남거든.
처음부터 납치를 안 했단 말입니다. 원래 2년, 3년 처음부터 납치를 안 했어요. 그거 시키다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게 범죄인 줄 몰랐다고요. 그거를 믿었다고요. 요즘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서류를 보낸다 그래요. 국제 우편도 있고, 안 하면 자기 직원이 가지.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마약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누가 시켜서 심부름 줬다. 분명히 공항에 가면 적혀 있거든요. 남의 다른 본인 거 아닌 짐 들고 타면 불법이라고. 타인의 의뢰를 받은 어떠한 물품도 가지면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그래갖고 뭐 감옥에서 오래 살았던 여자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기는 억울하대. 뭘 억울해? 분명히 적혀 있고 하면 안 되는데 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걸 갖다 주면 뭐 몇백을 준다니까 그 말에 혹해가 됐는데 마약 운반책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그럼 마약이라 하면 니 들고 갈 거냐고. 당연히 안 들고 가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류 하나 들고 가는데 50만 원 준다고? 비행기값 하면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서류가 뭐였는지. 그게 당연히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둔함, 그 멍청함, 그 어리석음, 그 무식함. 그거를 대한민국의 청년이라고 봐주고 구출해내야 된다고요? 저는 구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세금 아깝습니다. 정말 무슨 외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납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뭐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건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납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납치가 된 이런 사람들은 구출해줘야지 그거는. 그런데 지가 욕심부려 간 거잖아요. 진짜 납치가 된 경우 있죠. 왜냐하면 저 중국의 사건, 중국 배우 사건이 있어가 그 태국에서 그게 커지는 바람 이게 태국인 애들이 캄보디아로 다 도망갔던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태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에 더 그거 있었는데 태국과 캄보디아에 붙어 있잖아요. 그 중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가 걔가 납치당했잖아요. 그래 진짜. 왜냐하면 무슨 태국에서 무슨 영화 무슨 CF 촬영이 되고 걔가 왔는데 태국에서 왔으니까 이동한다고 차에 태워가지고 갔더만 알고 보면 한참 가다 알고 보니까 국경을 넘네. 그래가지고 뭐고 이러다가 두드려 맞고 머리 빡빡 깎이고 여권 다 뺏기고. 근데 걔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구출됐죠. 그래 하면서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니까 태국 정부하고 문제 생긴 것 같으니까 단속하니까 얘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캄보디아로. 그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커진 거예요. 뭐 그런 같은 경우 납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구해내야죠. 그런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는 애들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 그네들이 멍청하게 욕심부려. 멍청한 정도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면 그 나이 되도록 그 정도 판단력이면 그거 가서 고생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죽은 애들은 저는 사실 불쌍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정도 판단력이 없다고요? 집에 거짓말하고 가놓고 무슨 취업박람회 뭐 지푸라기 잡는 10년 같은 소리예요. 그 텔레그램 여러분 안 보셨죠? 텔레그램한테 걔들이 대화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구할 수 있고 보거든요. 쭉 보면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 하는지. 가면 뭐 그 두가리 모집하는데 뭐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알고도 갑니다. 왜? 진짜 1,000만 원 주는지 알고. 그거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대한민국의 책임 아니고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책임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국도 아니고 별로 신경 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별로 할 일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면 교육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캄보디아가 확 뜨기 시작한 거는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제 통일교에서 뇌물 줘가지고 건진이가 뇌물 줘가지고 캄보디아하고 아프리카하고 그 통일교에서 들어간다. 건이가 뇌물 받아 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한번 투자하고 해갖고 무슨 그 훈련하고 만나고 저쩌고 했던 거죠. 거기에 그 뒷공작으로 하고 들어가면서 그냥 대사관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사관의 파견은 누구였습니까? 그냥 그 일을 잘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의가 저거 애들 보냈던 거잖아. 자기 일 해줄 수 있는. 근데 중간에 정권 나가리 되고 보니까 이제는 안 되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캄보디아 대사는 사실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제가 그 중국에서도 전해봐서 아는데, 정말 대사관 믿지 마세요. 정말. 내 중국 영사가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한번 있었는데, 깝깝합니다. 미국 영사관 대사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정말로 여러분 힘으로 생존해야 됩니다. 절대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나도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요. 국가가 무능하긴 해요. 근데 국가가 무능하다기보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전체가 다 무능해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외교부가. 이게 이상한 조직이 돼가지고 외교부에 있는 관료들 중에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게 정말 드뭅니다. 외교부는 이상한 어떤 특수한 자기들 이익 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막기 하는 뭐 안전방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여기저기 대사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축축하고 누리고 놀고 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외교 업무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기본적인 영사 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잡혀갔던 애들 탈출하고 이러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 일 처리 안 하잖아요. 그 일 처리 진짜 원래 안 합니다. 진짜 그 말 맞습니다. 지금 탈출했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연락해. 실제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나온 애들이 이게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대사가 못 해준다, 처리 못 해준다. 왜 처리 못 해주냐면 처리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안 해주고 귀찮아합니다. 그런가. 왜 그 엮이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걔들도 뒤에 캄보디아에 들어온 애들이 뭐하러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범죄단체에 엮여 있다는 거. 범죄단체에 엮여 있으면 그거 수습하려고 하면 캄보디아 정부하고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니까 걔들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의 문제예요. 근데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부 자체가 대부분 다 저렇게 일을 안 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납치가 되거나 정말로 어떤 그래서 사업으로 뭐 일부러 사기를 당했거나 건전하게 하러 갔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국가의 의무가 맞는데 국가는 그런 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한번 겪어보면요.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 확 떨어집니다. 외교부 못 믿습니다. 진짜. 통화 자체도 잘 안 되고 아주 보기도 힘들고 중국이나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중국 애들은 외교부 빵빵합니다. 미국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질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80% 이상의 거기 가 있던 애들은요. 본인들이 잘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송환해야 되는데 안 오겠다는 애들 있죠. 왜? 그거 다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다 간 놈들이거든. 그리고 한국에 오면 지 범죄 다 들키기 때문에 거기 그냥 한국에서 안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지금 100명 가까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걔들만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는 지금 아직도 필리핀에 많고요. 태국, 그러니까, 그래, 유흥이나 도박이 있는 데는 다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도박으로 다 있었고, 지금 태국도 유흥, 마약, 이런 거,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좀 있으면 라오스 할 겁니다. 베트남도 하고,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상적인 직업은 주재원으로 당연히 취업을 하고 비자 자체가 다르는데요. 정상적인 직업 주재원은 다 비자를 다르게 받아 나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주재원도 아닌데 다른 회사 사람들 회사 서류를 갖다 주러 갔다. 그냥 심부름으로 갔다. 거기서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해보려고 갔다. 다 거짓말이에요.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가 내가 인테리어 공사한다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개인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지간한 규모 회사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 거짓말이 납니다. 그거 지도 알고 간 거예요. 그냥 핑계를 대는 것 뿐입니다. 어제 나왔잖아요. 캄보디아 출국하려는 사람 경찰이 잡아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원래 그냥 일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만난 동생이 또 나오죠. 텔레그램 만난 동생이 여기 일자리 있다 일하라 뭐래 해서 그래 출국할래 했다고 호텔하고 다 보내줘서 갈래 했다고 어디 갈래니까 호텔도 없고 뭐 없고 그 애들은 뭐냐면 원래 그 조직원들이에요. 지금 출국하려고 도망가려고 출국하다 걸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30대가 넘었는데
그냥 텔레그램에 아는 후배다 이고 텔레그램에서 만난 동생이 일자리 오라 했다고 비행기표하고 보내주니까 그걸 받아서 갔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납득 안 되잖아요. 그게 구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한 거는 국가 몫으로 돌리면 되지만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욕심에 대한 대가는 본인들이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일부러 챙겨주고 다독거리고 구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 돈 왜 그 세금을 우리가 낭비해야 됩니까? 무슨 전쟁하다 잡혀간 거예요? 호로로? 아니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데 납치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게 대부분인데. 한국에 거짓말하고. 캄보디아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필리핀에는 진짜 별의별 인간 쓰레기들 진짜 많습니다. 필리핀에, 저는 이게 필리핀에 사업한다면 아예 안 믿어. 필리핀에 사업한다? 양아치네. 진짜로 뭐 사업 하고 있는데, 있어도 뭐 식당 같은 하고 있잖아요. 식당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특히 환전소. 필리핀에서 환전소인데 위치가 어디냐? 호텔 근처. 다 범죄에 연루된 거예요. 환전소도. 카지노 영화 나온 거 똑같습니다. 필리핀의 식당이면 다 돈 세탁해주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이에요. 특히 환전소 이런 거. 필리핀은요, 외국인들이 사업하기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아니면. 그냥 그 동네에서, 로컬에서 장사를 하고 지내려면 로컬하고 다 이렇게 불법, 다 연결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잖아요. 그럼 캄보디아는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잖아요. 초기 베트남도 그런데, 지금도 베트남 그런데. 지금도 간다잖아요. 그냥 잘못 걸리면, 입출국이 안 되나? 입국해야 되는데, 그냥 소리 보고 무조건, 도장 안 찍어주니까 방이 데리고 와갖고, 뭐 도장 안 찍어주고, 엉뚱한 소리 베트남말 했었고, 해결할, 어떻게? 돈 넣어주면. 돈이 액수가 맞으면, 통과.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한다잖아요. 누굴 집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고 저한테 돈 좀 뜯어야 돼. 오늘 뜯어야 되겠다. 그게 베트남이고 그런 게 다 캄보디아입니다. 이번에 그 인터뷰할 때 나오잖아요. 뭐 우리는 캄보디아 헌병, 캄보디아 경찰하고 다 이야기 다 됐다. 걔들 조직이 걔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나도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멍청한 그 젊은 친구들 제발 멍청한다지 뭐 욕심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에서도 200만 원 못 받는 애가 네가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받노? 1000만 원, 연봉 1억인데 연봉 1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연봉 1억, 한국에서도 연봉 1억 능력, 한국에서 연봉 3천만 원짜리 능력도 안 되는 애를 어떻게 캄보디아에 데리고 와서 너한테 연봉을 1억을 준단 말이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래, 순수한 마음이 헛소리 하지 말고, 멍멍이 지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순수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네 욕심이고, 자기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정신 차리려봐야 차리지도 않겠지만, 지금도 텔레그램 보고 갈라고 한다 하잖아, 지금도.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내 아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딱 그도 그러지. 걔들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나는 아니야. 다 그러지. 사기친 놈이 내가 사기친다 누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좀 멍청하게 살지 말고, 정신 좀 똑띠 차리고, 외국 나와서 고생을 해봐야 대한민국이, 뭐, 어쨌든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국가가 잘못하는 거는 외교부가 잘못하는 거 맞는데, 그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 그거는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고, 내 국가 편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한국의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젠지 지금 청년들이라고 하는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물론 똑똑한 애들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다수는 멍청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현상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냥. 아이고 그 말밖에 못하겠다.